안녕하세요.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전쟁은 목적과 과정, 결과가 정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목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쟁을 왜 하는지, 러시아가 전쟁을 왜 하는지, 이에 대한 거죠. 작년 2월 21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 볼셰비키 정책의 결과 오늘날 레닌이 우크라이나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에트 우크라이나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진정한 국가의 전통이 없다. 푸틴 대통령이 이 말이 뭐냐? 말뜻이 우크라이나는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푸틴 대통령이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푸틴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러시아가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대해서 간섭하는지, 여기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우크라이나는 연전 4000년경에 트리폴리인들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전 7세기경에 그리스인들이 기술을 해서 도시들을 지으고 또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켰고, 그 후에 11개 유목종족인 스키타이인들이 기본 주민으로 돼서 그리스인들하고 융합되면서 독특한 고대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사이에 그 시기에 슬라브족 한 갈래인 동슬라브족이 이주해서 원주민들을 구축하고 우크라이나의 기본 주민으로 되었습니다. 동슬라브족은 고대 러시아인의 한 줄기죠. 동슬라브족은 9세기에 기후를 수도로 하는 고대 러시 봉건 국가를 세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키예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국가 이름들을 쭉 썼는데 북한에서 부르는 이름들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우크라이나의 주들에 대한 그건 현재 지금 남한에서 불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썼고요. 북한에서는 러시아라 부르지 않습니다. 러시아라고 쓰고요. 벨라루시, 벨라루시라고 부르고, 또 예전에는 백로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백로시아. 그리고 또 폴란드는 폴스카라고 부르고요. 슬로바키아는 슬로벤스코, 헝가리는 웬그리아, 루마니아는 로무니아, 몰도바는 몰도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로마니아 땅이었죠. 로마니아가 병합해서 가지고 있던. 그러다가 39년도에 소련이, 그때는 이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것이 다 이 소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39년도에 소련이 전쟁을 해서 이 몰도바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39년도에 전쟁을 뺏었고 40년도인가 그때 몰도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건설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소련에 편입되게 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11년도인가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복귀하게 되면서 몰도바도 독립하게 됩니다. 소련에서. 그렇게 되죠. 13세기에는 몽골 제국이 강점당했고, 그리고 15세기에 폴란드하고 리트바에 의해서 분할 점령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남부지방이 오스만 띠리키, 그리고 또 크림 따따르의 지배하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1648년부터 1654년 이 사이에 크밀리츠크 지도하에 폴란드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이런 민족해방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葉부터 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드네프르강 동부지역, 이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가 지금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드네프르강 동부지역, 이 동부지역에서 폴란드, 띠르키 그리고 크림 타타르의 지배가 종식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이죠. 이거는 폴란드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그때 폴란드 분할에 의해서 서부의 좁은 지역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영토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병합되게 되고요.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수립하고 또 그리고 10월 혁명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창건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차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 도이칠란드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1918년 11월에 도이칠란드 군대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우크라이나는 백파, 베툴리라 도당, 마후노 도당들이 격전장으로 되었습니다. 마후노, 제가 이미 전에 방송들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었는데 마후노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의 부정부주의자입니다. 국민전쟁 시기, 국민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내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죠. 한에서는 러시아 국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전쟁 시기에 뭐 베툴리라 도당도 있었고 백파도 있었고 마오노 도당도 있었고. 근데 마오노는 전형적인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중간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마오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죠. 지금도 그래 제가 욕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까지는 해보는 성격이었고 결국은 어쨌든 그런 성격적 그 성격이 결함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결함인 흔히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뭐 정의감에 불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꼭 이런 정의감만 불타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무정부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1920년에 이 소련하고 폴란드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수립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1922년 12월 30일에 소련이 가맹공화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 당시 소련하고 폴란드가 전쟁을 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변변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폴란드를 치고 그래서 땅을 빼앗아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1922년 12월 30일에 소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중공업에 기초한 현대적인 공업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폴스카야 지배하에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 병합되고 그리고 또 1940년에는 로마니아 지배에 있던 남부지방, 이 남부지방이죠. 남부의 베사라비아 지방, 그리고 코비나 지방이 우크라이나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체스코슬로벤스크 그 조약에 의해서 과거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서부의 자카르파티 지방이 우크라이나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이관됩니다. 우크라이나 가맹공화국에 이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우크라이나 영토의 통일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역사는 계속해서 강점의 역사였죠. 그것도 뭐 한 개 국가에 의해서 강점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빼앗기고 저기에 빼앗기고 계속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있은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thành立되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영토를 하나하나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이 우크라이나가 막.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레닌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중공업에 기반한 이런 경제 발전, 그것도 결국은 소련이 가맹공화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업이 발전되게 됩니다. 결국은 푸틴이 주장이 곧 러시아 사람들이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만들어준 국가인데 왜 지금 저렇게 놀지? 이런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제날은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옳다, 우크라이나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뭐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그 이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후에 위해서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저는 대변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이치 그리고 또 후키 함대의 군화 또 로우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런 배척 문제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협화음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게 그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싸우지 않도록 다툼이 일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국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못했던 거죠. 그것도 뭐 위에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을 할 때 푸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리고 돈바스 주민이 보호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그걸 전쟁의 명분 특별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hitler 나치 독일이 얼마나 큰 그 참혹한 참화를 불러왔습니까? 그러면 그 나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경각심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뭐 친나치 세력의 도움으로 집권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